6.4 지방선거 직격 인터뷰, 오늘은 인천 교육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와 보수진영 후보들의 사각구도로 치러지고 있는데 오늘은 전교조교사 출신의 이청현 진보진영 단일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간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셨을 텐데 먼저 현장에서 듣는 시민들의 민심부터 들어보죠. 네, 시민들로부터 인천 교육의 변화의 열망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던 인천 교육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일단 진단이 되고, 그 시민들로부터 인천 교육에 대한 많은 정책 제안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화의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보 진영의 빠른 후보 단일화 준비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후보 단일화 이번 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됐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단일화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역시 인천교육의 변화 열망은 뜨겁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는 것도 역시 현장에 있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서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일단 진단이 됩니다. 예. 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한번 고배를 마시고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자랑이 되는 인천 교육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천시 교육의 현재 가장 큰 현안 그리고 대책도 들어보죠. 네, 인천 교육은 참 부끄러운 교육의 나날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감의 인사 비리나 무능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천 교육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교육 행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봐서 부끄러운 교육이 아니라 인천 교육이 이제 자랑스러운 교육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이제 잠시 후에 구체적인 공약을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질문 하나 제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예. 이 부동층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40% 예상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30%로 줄었고 또 최근 일주일간 제가 이 지지율 추이를 좀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비결은 어디다고 보십니까? 예, 역시 이청현 후보의 진정성이 남다르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관되게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정책 선거, 모범적인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으로 일단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체적 난국의 인천시 교육을 변화시킬 이 진정성 있는 정책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내는 학교, 교육비 걱정이 없는 학교, 부모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그 전제가 이제 인성과 학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이제 네. 이청현 후보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인데요. 결국 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 안에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세상도 있을 것이고요. 추상적인 말 같긴 하지만 가장 적당한 말은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제가 그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이 실행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안전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가 돼야 되겠죠. 학교 폭력도 없어져야 되고, 예. 또 하나 이제 교육 복지가 실현이 잘 돼서 교육비 걱정 없는,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이 이렇게 그동안은 빼기만 했었는데 예. 이제
뭐 너는 무엇을 못해, 너는 무엇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보태기를 해야 되겠죠. 교육복지 걱정 없는 그런 학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학교가 가고 싶어야죠, 아이들이. 예. 선생님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도 즐겁고 이래야만이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네. 혁신학교에 관련된 내용은 네. 잠시 후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교육감 그리고 경기교육감 많은 후보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도 안전공약에 대해서 대책도 제시를 하셨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든 교사들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감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이제 갖게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된 학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챙긴다는 각오로 학교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단계별로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학교 안전관리사, 순회이긴 하지만 순회 학교 안전관리사가 학교를 돌면서 안전관리를 돌봐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가 혁신학교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또 늘리고 그리고 인천대 일반고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반고를 살려낼 계획이신지 또 혁신학교에 대한 의견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99%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교를 살려야만이 우리 교육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암기, 경쟁교육 위주였다고 하면 창의 공감 능력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 격차가 해소돼야 되겠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교육 혁신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고 전성 시대를 만들어가는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는 이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와 같은 일반고 전성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약들을 실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예. 뭐 지방 재정 어렵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크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조금 허덕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인천 1년 예산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데 예. 그중에서 정책 사업으로 쓸 수 있는 3,50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를 가지고서는 인천교육 재정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사업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줄일 것은 줄이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천시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정치권 또는 중앙정부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을 좀 줄여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그러니까 우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부족 문제와 더불어서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장에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워낙 현 교육감이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예. 비리 예방책, 그리고 비리 은폐 예방책, 그리고 비리 발생 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책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주로 이제 비리 예방으로 해서 인사제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는 뭐 지역 순환 근무제, 초빙 교사제를 최소화한다든가,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제도를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리 은폐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제 또는 외부 개방형 직제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실질화하는 그런 제도 보완을 통해서 비리 은폐를 예방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스락 아웃제를 통해서 더 이상 비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예. 청렴한 투명한 교육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히나 교육감 선거는 부동층이 많습니다. 각 후보들이 20%를 채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막바지에 좀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인천시 교육감으로 이청현 후보 나를 밀어달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청년 후보는 아주 청렴한 후보입니다. 교실을 잘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활동을 통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 없는 그런 정책 선거를 지향을 하면서 앞으로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역시 유권자들의 투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낡은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안 그러면은 미래 지향 교육을 선택할 것인가, 온전히 유권자들한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를 그동안 해왔고 정말로 아이들과 유권자들 편에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인가를 잘 따져보면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은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 실천의 장이기도 하고 훈련의 장입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손주와 함께 투표장으로 너도 나도 나가서 유권자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네. 오늘 직격 인터뷰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